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돈 벌려고 뼈이식을 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의구심이 드신다면 원장님,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치과 이곳저곳 갔다 왔는데 뼈이식을 하라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 정확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찾아왔습니다. 뼈이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진짜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고요. PD님 입안을 보거나 엑스레이를 보거나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임플란트의 목표는 임플란트, 뿌리를 대신하는 그 픽스처 부분이 전체적으로 뼈에 다 감싸지고 둘러싸이게끔 되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을 게 예상되면 저는 무조건 뼈이식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통째로 부러져서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는 이 뿌리 근처에 있는 뼈는 잘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치아를 뽑았는데 뽑고 나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뼈가 회복이 되고 아물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일부는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치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한 것이고, 그 문제는 대부분 잇몸 염증에 기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솔직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의심을 모두 없앨 수 없어서 네. 한번 좀 원장님 좀 치료했던 케이스들 보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곳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에요. 수술 전을 먼저 보면 왼쪽 위에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셨는데, 뿌리나 임플란트가 없는 뼈는 점점 녹아서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뼈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냐? 코랑 통하는 공기중원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아니고 그냥 허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뼈의 두께가 이 정도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는 임플란트는 어금니 기준으로 8mm 이상을 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3, 4mm 정도 될까요? 심으려면 뼈를 뚫고 심어야 돼요. 이렇게. 뼈를 뚫고 심으면 나중에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계속 임플란트 표면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얇은 막을 들어 올려가지고 안쪽에다가 뼈이식제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 전체 부분이 다 뼈에 둘러싸이는 환경도 되고 숨 쉴 때마다 공기가 들어와도 이 막이 막고 있으니까 임플란트까지 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고, 상악동 거상술도 결국에는 뼈이식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전에 있던 상악동이 한 이 정도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뼈를 조금 들어 올려서 전체 임플란트가 지금은 다 뼈에 둘러싸이게끔, 그리고 조금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원장님 이거 환자 이름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름 틀렸습니다. 되게 멋있는 점이에요. 미담 한번 나올 뻔했는데. 자, 지금 이분 케이스 한번 보면은 왼쪽 아래가 흔들려서 왔는데, 보자마자 조금 고민했어요. 대학병원 보낼까?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녹아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다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는 어떻게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냐? 살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염증 덩어리가 치아를 잡고 있는데, 이게 뭐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죠. 그냥 들썩들썩 막 많이 흔들려요. 저도 이렇게 검진하다가 치아 빠질까봐 살짝 흔들었거든요. 아, 숭 하면 빠진 상태구나. 맞아요. 이런 경우는 뼈이식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깊게 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신경관인데, 거기까지 갔구나. 네, 염증이 신경관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치아를 뽑고 나면 염증을 긁어내야 되는데, 염증을 긁는 과정에서 신경관이 직접 터치가 되는 거예요. 신경관에 손상이 가거나, 그러니까 여기 네. 감각이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뼈이식을 해놓고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안쪽에다가 임플란트 심었어요. 이것도 거의 신경관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CT 여러 번 찍으면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뼈는 위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뼈이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치아 그냥 없이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돈 벌려고 뼈이식을 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의구심이 드신다면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뼈이식을 안 해도 돼요? 한다면 왜 해야 되나요? 정도는 이제는 사실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럼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뭔가 예방 비용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런 느낌도 있죠. 특히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역력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당뇨나 골다공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뼈가 여기까지 평평하게 차야 되는데 오목하게 아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 만약 뼈이식 없이 그냥 임플란트만 심어놓고 치아 만들면 뭐 당장은 잘 쓰셔도 뼈가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녹아 있으면은 그냥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상태로 치아를 제작한 거나 사실 전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예방을 하려면 저는 발치하고 나서 가운데 임플란트 심으면 그 주변 공간은 뭐 뼈이식제가 됐든 큐탄이라는 뭐 다른 재료 같은 게 있어요. 그 공간을 메꿔주는 사이사이 부분으로 세균 들어가거나 이물질 들어가는 거 최대한 막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뼈이식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뼈이식을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자, 첫 번째, 정답은 없다. 원장님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수 있고 어떤 게 무조건 훌륭하고 어떤 게 무조건 나쁜 치료다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은 대전제는 물론 있지만 두 번째 내가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혹은 뼈 이식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시고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혹시 뼈 이식을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